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또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이 이런 시기도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쯤 이런 시기가 다시 호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원래 하반기 정도의 변곡점이 나온다는 얘기를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유와 또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 그리고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 시기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세 살다가 전세 보증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시던 분들이 저금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라는 안정적인 주거를 해결했던 방법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고정적인 월세를 내는 월세 쪽으로 갈아타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서 월세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제목입니다. 빅스텝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됐다. 그리고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그러니까 증가되는 보증금의 월 반전세로 전환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얼마까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갈지, 그에 따른 대출금리가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월세적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세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출 받아서 월세 놓는 분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월세 더 올리자라는 집주인, 그리고 이 월세가 올라가면 세입자들이 부담이 증가되는데 금리가 급등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난감해지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지역과 덜 주는 지역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자, 이 크게 주는 지역,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들은 현재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아주 미미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로 나눠지게 돼요. 서울에서도 중심지와 외곽,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지역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전세가 잘 버텨주고 있는 지역들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 가능한 능력이 좀 더 큰 지역과 지불 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자에 대한 지불 가능 능력이 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좀 더 크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 현상이 다시 한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올 거고, 이렇게 전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자 뉴스를 보게 되면 좀 자극적이고 마음 아픈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물음표죠. 비명 지르는 노도강, 여유로운 서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역 간의 어떤 차이점을 좀 너무 극명하게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좀 이건 저는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은요, 서울의 이제 주요 아파트 지역의 매매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위에 세 곳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에요.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합이라는 얘기죠. 거의 보합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 지역들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 능력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 전세가 받쳐주니까 매매 가격이 빠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서울의 외곽 지역인 이제 노도강, 특히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많이 높은 가격으로 올랐는데 비해서
전세는 그거에 받쳐주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이 일단은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강남 상구보다는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지불 가능 능력이 강남 상구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분들이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의 비중이,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강남 3구보다 훨씬 더 많이 큰 폭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가속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쭉 빠져버려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가 상대적으로 이 강남 3구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금리 부담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금리가 꺾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이런 지역들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되고, 호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떨어진 가격을 회복하고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변곡점,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시점이 언젠지가 이제 이게 비온 뒤에 다시 무지개가 뜨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요거를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냐 하면은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게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서 기준금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까만색에 해당이 되고 빨간색이 경제 성장률인데요. 금리라는 게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향을 그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도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하향을 그립니다. 물론 중간에 기준금리와 경제 성장률이 단기간에 엇박자를 내는 시기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와 이 경제 성장률이 병행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올해와 내년, 내후년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금리도 계속해서 동반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반대로 경제 성장이 떨어지게 된다면 기준금리도 동반해서 한번 변곡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와 내년에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IMF라든지 OECD가 이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에 또는 내후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런 기관들이 근거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경제 전망치를 내놓게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금리가 전 세계 금리, 특히나 우리나라의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보통 조정을 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경제가 하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일본, 중국도, 일본도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데, 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의 변화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2.9%의 경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3.1%에서 이게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작년 연말에 예측했던 거와 올 4월, 7월 달 정도에 예측을 해보니까 올해가 3.1을 달성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IMF라든지 OECD 기관이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 건데,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1.7%로 떨어지게 되고, 2024년 내후년에는 무려 0.8%의 경제 성장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경제가 침체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워낙 크고, 미국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물가를 잡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 연말 정도가 되면은 경제 침체 또는 경제 위축에 대한 부분의 걱정이 훨씬 더 크게 될 거예요. 이런 지표들이 뚜렷하게 원래 연말 정도 나오면은 전망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상승이 멈출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 금리 상승이 멈추게 되고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올해 2.7, 내년에 2.5,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 3.4, 1.7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 그리고 경기가 올해보다는 내후년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전체적인 경제가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원래 연말 정도의 변곡점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전세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자 내는 것보다 고정적인 월세를 내겠다라고 이제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원래 연말을 변곡점으로 해서 금리가 동결이 되고 다시 하향으로 조정되는 경기 침체 때문에 하향이 되게 되면은 월세 부담이 오히려 전세 부담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전세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죠. 자, 안 떨어지고 잘 버티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이 노도강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변곡점을 맞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해서 다시 보합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섣부르게 매도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요 구간을 잘 버텨주신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노도강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앞으로 활성화될 거죠. GTX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다시 줘서 기대감이, 지금 현재로는 대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셨고 지켜보고 관망세를 하다 보니까 거래 절벽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변곡점을 맞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간을 잘 버텨주시면은 다시 날이 개고, 비온 뒤에 날이 개고 무지개가 띄고 햇빛이 쫙 비치는 그런 시기가 올 걸로 예상이 되고,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아파트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 시점이 오히려 올해 하반기 정도가 투자 시기로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시기가 사실은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정말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분들은 원래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잘 버티시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라고, 입지가 좋고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투자는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아파트 투자에 한해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보시고요. 재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소형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산에 대해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국제업무지구라는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좋은 물건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고, 앞서 여기 강남 상구를 포함해서 성동구라든지 또는 마용성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일부 아파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강남에서도 오른 거에 비해서 오른 폭에 비해서 좀 소폭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금액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큰 폭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른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폭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추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경기 침체가 더불어 이루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활성화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조하신다면은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